여러분들 일십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내가 문자에 답을 했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으로 공격받을 것이다 라면서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당무 개입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후보가 할 말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의 탄핵 추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던 우려가 나온다. 2024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윤석열 한동훈 사태 당무 개입, 김건희 문자 국정농단, 이것이 한동훈 문제 제기로 인해서 야당의 영구히 국정 개입 게이트 규정으로 논란이 비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1997년에 이해창이 이제 소위 대세론을 갖고 거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김대중 후보와 겨룰 때 YS 화형식까지 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립을 했던 이해창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동훈 자신의 대권 행보 또 정치 행보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한쏘공, 한동훈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작은 공이 아니라 큰 축구공 같은 볼인데요. 이 한쏘공, 즉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관련 발언, 이것이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이후에 여야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경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송 토론이죠. 그리고 이 합동 연설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여러분들 일십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당신이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에게 명품백 관련해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자를 5번 보냈는데 5번 다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시체말로 씹었다. 일십 논란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주자들이 거세게 공격을 했고, 아니 어떻게 답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때 답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다면 그것이 그 당시에 최대 이슈 의제였는데, 그렇다면은 총선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의석, 열석 20석 그래도 가져왔을 거 아니겠느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내가 문자에 답을 했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다. 국정농단으로 공격받을 것이다 라면서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당무 개입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국정농단 당무 개입이란 발언을 한동훈 후보가 한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마침 쓴 정치 카페 그 내용과 함께 여러분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진내 사격,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실 만한 용어인데요. 진내 사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군 진지에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아군 진지가 이제 완전히 털릴 위험에, 점령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때 적군의 이제 습격을 저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군의 역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군 진지로, 아군 진내로 이제 폭격을 하거나 사격을 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이게 방어 전략 또는 이제 방어 사격의 한 종류인데, 군사학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아군의 피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네, 당내 경선을 벌일 때 서로 간에 이제 공격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는 치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2007년도 예를 보면, 그 당시에 이 대권행 티켓을 놓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시차말로 빡세게 붙었을 때였죠.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의 차명 의혹, 그리고 도곡당 의혹,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고 공격을 했죠. 그리고 또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서 당신 최태민 목사와 무슨 관계야? 왜 이렇게 거기 휘둘려?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후보가 대권 후보가 돼서 결국 대통령이 되고 2008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 내내 이 다스당 의혹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뒤에 박근혜 정부 5년, 그 뒤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결국은 이게 2017년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17년 이제 실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대로 최태민 목사 의혹을 이제 공격을 받는데 그 2013년부터 이제 정권이 출범해서 탄핵돼서 2017년 3월에 탄핵이 돼서 이제 권력을 내려놓을 때까지 대통령에서 파문당할 때까지 이제 결국 이제 최태민 목사의 딸 최서원, 그 당시 최순실이었습니다. 개명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달리다가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하게 되죠. 결국 상대에 대한 공격이 이런 식으로 보수 정권 10년 내내 이게 저주로 이어져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 민주당 이제 소위 대선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대표 그 당시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이제 빡센 경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소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입에 올립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대서특필되고 이제 대재명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 백현동 의혹, 성남 위례 신도시 의혹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의 최대 사법 리스크가 된 거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딱 그 형국이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에 치고받는 공방전.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이제 뭐 이 댓글팀 의혹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벌써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민주당이 그 댓글팀 의혹을 한동훈 특검 안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문자는 이거 잘못하면 소위 당무 개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당무 개입이 될 수 있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왜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건, 야 대통령 부인이 뭐 얘기하는 게 왜 국정농단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물어볼 분들이 계실 텐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신분으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죠. 그만한 예우를 받고.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인 신분으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결국 이제 그 집권당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주고 또 그 뭐 답을 해다오 이런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고 국정농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법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김건희 여사를 정말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당무 개입 소지가 있으니까 걱정을 해서 그만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이걸 모르고 했던 말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 소위 영부인 국정 개입 게이트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을 일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정치 카페에서 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 소위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의 거듭된 문자 발송, 그다음에 답 요구 이 사안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옛날에 자기가 수사해서 수사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형사 기소할 때 그때 이제 이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제 기소를 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유비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일시키는, 그래서 바로 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한편으로는 은근히 이것을 이제 협박 카드로 내미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치 카페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픽을 같이 보시면요. 역대 정권의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2004년에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집권당이죠. 지지할 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게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있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하고 그리고 헌재로까지 가서 헌재에서는 중립 위반은 맞는데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다. 소추를 기각하고요. 2017년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거는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시키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또 2018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결국 이제 수사로까지 이어져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관련자들 모두 대부분 유죄로 판결을 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저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게
당무 개입이니까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2024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윤석열 한동훈 사태 당무 개입, 김건희 문자 국정농단, 이것이 바로 이제 한동훈 문제 제기로 인해서 야당의 영부인 국정 개입 게이트 규정으로 논란이 비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역대 당무 개입, 정권의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이 이렇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제 나경원 후보와 전화 통화를 엊그저께 했는데 나부당 후보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정치 카페에 녹여냈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해창을 닮았다 이거예요. 이해창을 닮았다. 무슨 얘기냐? 1997년에 이해창이 이제 소위 대세론을 갖고 거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상대 이제 김대중 후보와 이게 겨룰 때 그때 이제 김영삼 현직 대통령에게 바로 이제 집권당 자기가 이제 대권 주자였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대중 비자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경로해가지고 막 각 세우고 대립하고 그리고 뭐 YS 호수아비 만들어가지고 화형식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지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YS 화형식까지 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립을 했던 이해창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겁니다. 당권을 갖고 또 대선 주자로 국민이 정해주면 왜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까지 하면 이해창의 길을 걷는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가 쏘아 올린 공 앞으로 저는 이것이 여권 전체 왜 대통령실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까지 말이 같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이 탄핵 빌드업의 소재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동훈 자신의 대권 행보 또 정치 행보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